자, 3단원 수열의 두 번째 중단원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 수학 익힘책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공식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고요. 먼저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좀 정리해주면 4가 앞으로 나오고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이 되고요. 얘를 정리해주면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여기서 쓰이는 공식이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 공식이 쓰이고 빼기 6n입니다. 시그마 성질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하면 2n 플러스 1 빼기 6n은 48이 되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2n제곱 더하기 2n 빼기 6n 마이너스 48은 0이 나옵니다. 네, 2차 방정식 나왔죠. 그럼 2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48은 0이니까 2로 나눠주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4는 0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되죠. n-6, n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n은 6,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n은 6 또는 n은 마이너스 4인데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탈락하고 답은 n은 6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의 답은 n이 6이고요. 시그마 성질과 공식 이용해서 풀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성질과 공식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전개를 해주면 k세제곱 더하기 k제곱이 되고요. 얘를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 배분해주면 k세제곱 더하기 k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4부터 시작하네요. 얘는 4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여기서 바꿔줄게요. 4부터 8까지이기 때문에 1부터 8까지를 더한 다음에 1부터 3까지를 다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준 다음 이제 각각 성질 이용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k는 1부터 3까지 k세제곱 가로도 풀어주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k세제곱과 k제곱 공식 쓰면 되는데 k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공식입니다. k제곱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건 공식이고요. 얘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적용시키면 2분의 8 곱하기 9의 제곱 나오고 더하기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 그리고 빼기 2분의 3 곱하기 4의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6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나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주면 36의 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17 빼기 36 빼기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36제곱을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뭐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36제곱은 1296 나오네요. 1296 계산하면 나오고 더하기 12 곱하기 17은 204 빼기 50이죠. 뒤에 거는. 자, 앞에 거가 1500 빼기 50이니까 1450. 답은 1450이 나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이제 공식 대입하는데 그 전에 4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게끔 바꿔준 다음 1부터 8까지 더한 다음 1부터 3까지 빼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일단 상수 곱은 앞으로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질 이용해서 3을 앞으로 빼주고 n은 1부터 10까지
2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 되는데요. 어떤 등비 수열인지 좀 더 형태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의 2n제곱 곱하기 2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의 1제곱은 2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2도 앞으로 빼면 6 앞으로 빠지고 n은 1부터 10까지 4의 n제곱으로 바뀌어요. 4의 n제곱. 왜 그런지 알죠?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입니다. 자, 얘를 보면 얘는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까지의 합? 10번째 항까지의 합. S10이 돼요.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4의 n제곱은 대입하면 4, 16, 64, 256 이렇게 쭉쭉쭉 가는 이런 등비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합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공식에서는 안 배웠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r이 지금 4죠. a도 4고 r의 n제곱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이게 3이니까 2로 약분이 되고요. 8 곱하기 4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지금 보기를 보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8 곱하기 2의 20제곱 빼기 1이다. 8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2의 23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즉 2의 23제곱 빼기 8이 되네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의 답은 3번이고요. 3번은 이제 시그마로 나왔는데 시그마 공식이 아니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용해서 10번째 항까지 합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우리가 한 번에 AN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A1이나 혹은 A2 이런 것들을 알려준 다음에 처음에 몇 개의 항을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관계식으로 항을 정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항을 알려줬죠. 그럼 얘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2는 자 n에 1 대입하면 돼요. n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A2 나오죠. A2는 2A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래서 3이 나와요. A2는. 그럼 A3는 다시 어떻게 구해요? n에 2 대입하면 A3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A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이 3을 대입해서 2 곱하기 3 더하기 1 따라서 7이 나옵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죠? A4는 이제 n에다 3 대입하면 나오겠죠? 좌변이 A4고 우변이 2 곱하기 A3니까 여기다 7 바로 대입할게요. 더하기 1 그래서 15가 나옵니다. 답은 15고요.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100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1부터 대입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순서대로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네 번째 항이나 다섯 번째 항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대입해서 구하면 충분하고요. 20번째 항 이런 게 나오면은 대입을 하면서 규칙성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네 번째 항 구하는 문제니까 대입해서 풀어서 답은 15가 나왔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는 기본 문제이고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겠죠.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입을 좀 해보면 얘를 대입해보면 지금 얘가 상당히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얘를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뜻이 K가 1부터 2n까지 대입한 것을 다 더한다. 그래서 K에 1 대입하면 A2 빼기 A1 더하기 K에 2 대입하면 A3 빼기 A2 K에 3 대입하면 A4 빼기 A3 4 대입하면 A5 빼기 A4 점점점 2n까지 대입하죠. 2n 대입하면 A2n 플러스 1 빼기 A2n. 자, 그래서 가운데 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워져요. 얘랑 얘가 지워지고 반복이 되면서 거의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계속 지워지죠. 얘는 뒤에 거랑 지워질 거고 얘랑 이게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결국 이거 두 개밖에 없다. 즉 좌변을 정리하면 a2n 플러스 1 빼기 a1이 나오고 얘가 얘랑 같다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바로 보이죠. 예. 마이너스 a1은 다 지워지고 a2n 플러스 1은 2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en 플러스 1. 지금 모양이 딱 이쁘게 2n 플러스 1들이 들어가 있어서 an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a7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 3만 대입하면 문제가 끝나겠네요. a에 3 대입하면 좌변이 a7이 되고요. 우변은 7의 제곱 3 대입하면 2n 더하기 1이 7이니까 7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7이 되겠네요. 그럼 49 더하기 28이니까 77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7 7번째 항은 77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거를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다 지워지면서 간단하게 됐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등차 수열이고요. AN이 등차 수열이래요. 그리고 A2가 50이고 A4가 34일 때. 자, 등차 수열인 거 알려줬는데 항 두 개 알려줬다? 그럼 다 알려준 거예요.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AN의 첫째 항,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우리 일반항도 구할 수 있죠?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이건 알죠? 그럼 A2가 여기다 2 대입하면 A 더하기 D가 되고 이게 50이라는 소리고요. A4는 A 더하기 3D가 되고 얘가 34라는 소리예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건데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등차수열 A와 D를 다 구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주면 이 D는 마이너스 16이 돼서 D가 마이너스 18이 돼요. D를 구했고요. 얘를 1식에다가 대입해주면 A는 68이 됩니다. D는 마이너스 18이고 A는 내가 잘못 구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예, D는 마이너스 18이 아니고 D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여러분 2D가 마이너스 16인데 왜 D가 마이너스 18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D가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D는 마이너스 8이고 얘를 여기다가 이 1번식에다가 대입해주면 A는 58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58, D는 마이너스 8.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일단 뭐 일반항부도 구해보고요. 일반항은 58 더하기 n-1 D니까 얘는 마이너스 8n 더하기 66이 돼요. 일반항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절대값을 더해놨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58로 양수로 시작하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8씩 점점 빼지죠. 그럼 언젠가 이게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음수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는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8n이 66보다 클 때 0보다 작아지니까 n이 8분의 66보다 크면 0보다 작아져요. 얘는 8점 몇이에요. 8점 몇. 즉 n이 8점 몇보다 크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A9부터는 n이 9일 때부터는 AN이 0보다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n이 8까지는 A1, A2, 쭈루룩 A8은 다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 K는 1부터 10까지 절대값 AK를 구하고 싶다. 얘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양수일 때는 그냥 더하면 돼요. 양수일 때는 그냥 AK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씌워져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9 더하기 마이너스 A10 9번째 항과 10번째 항은 따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1부터 8까지는 어떻게 더하죠? 1부터 8까지 더하는 방법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그냥 a8을 구할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a8을 구하면 a8은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a8은 2가 나와요.
A파 2가 나옵니다. 8 대입하면 A파 2 나와요. 그래서 2공식 쓸게요. 합공식이었는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었는데 n 곱하기 a 더하기 l 공식 있어요. 기억나죠? n은 여기서 8이고요.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는 첫째 항은 58이고요. l은 마지막 항입니다. 마지막 항. 여기서는 8번째 항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시그마 공식 쓴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쓴 거예요. 얘를 대입해서 시그마 공식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A9랑 A10도 구하겠습니다. A9는 여기다 9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72. 그쵸? A10은 마이너스 14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6 더하기 14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가 6이랑 14가 돼서 더해지고요. 앞에 거 계산하면은 60 곱하기 4니까 240 더하기 20이 돼서 답은 260이 되겠네요. 6번 답은 260이고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일단 등차 수열에서 항 두 개를 알려줬으니까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차 구할 수 있고,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럼 이 등차 수열이 언제부터 음수가 되냐를 알아봤어요.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기 때문에 8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하고 9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은 마이너스를 씌워서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260이 나왔습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또 등차 수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분모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리화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N 일반항을 좀 구해 놓겠습니다. 첫째 항이 4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n-1 3, 공차가 3이니까요 3n 더하기 1이 되고요. 일단 일반항 AN은 여기다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대입을 해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입하기 전에 그냥 유리화부터 먼저 해볼까요? 유리화부터 대입하면 좀 쓸 게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내가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뭐 대입을 하고 여러분들은 유리화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곱하기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유리화하는 방법은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호가 바뀐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K는 1부터 7까지 더하면 되고, 밑에 게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그리고 위에는 3 곱하기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가 되고요. 자,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AN이 3이기 때문에 AK는 3K 플러스 1이고요. AK 플러스 1은 3K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3K 플러스 4예요. 얘를 각각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입하기 전에 이 밑에 분모를 보면 얘는 그냥 공차가 나오거든요. 밑에 거는 그냥 대입을 뭐 해도 되긴 한데, 이 밑에 게 3이 나와요. 어쨌든 이거 빼면 3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3 쓰고요. 3분의 3 곱하기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3이 약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꼴을 써주면 K는 1부터 7까지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이 나와서, 이 이후로는 어떻게 풀면 되냐? 대입을 해서 풀어주면 된다. 위에 우리 문제 5번에서도 대입을 다 했더니 막 지워지면서 식이 간단해졌잖아요. 여기서도 대입을 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을 먼저 대입하면 루트 7 빼기 루트 4, 2 대입하면 루트 10 빼기 루트 7, 2 대입하면요. 더하기 3 대입하면 루트 3 대입하면 9, 14 빼기 루트 10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7 대입하면 루트 21 더하기 4니까 25 빼기 루트 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지워지고,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이 지워지고,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워지는 위치. 얘는 뒤에 있는 얘랑 지워질 거고, 앞에서 앞에 게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0이랑 지워져서 남는 거는 두 개. 루트 25 빼기 루트 4만 남습니다. 자, 5 빼기 2죠. 계산하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이고요. 어떻게 풀었냐면은
유리화해서 일단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했고 유리화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대입해 준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풀어줬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 건데 8번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7번, 8번 같은 경우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죠. 지금 시그마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시그마 문제 중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문제는 그 전에 항상 식 조작을 해줘야 돼요. 식을 변형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 7번에서는 유리화를 이용해서 변형을 해준 거고 문제 8번에서는 뭘 이용해야 될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얘는 시그마로 먼저 바꿔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다 더하기로 연결돼 있고 얘는 보니까 항이 10개예요. 내가 항이 10개인지 어떻게 알았냐? 이 변하는 숫자가 1부터 2, 3, 4, 점점점 10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하는 숫자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고정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냅두고 쟤만 K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4K 제곱이겠죠. 자,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공식 절대 대입을 못 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해준 다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인수분해 해준 다음에 이제 식을 변형할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떠올려야 될 게 부분분수 분해가 되겠죠. 부분분수 분해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소개만 해주고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게 부분분수 분해고요. 우변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좌변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증명은 어렵지가 않은데 다만 우리는 좌변을 안 상태에서 우변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 식의 형태를 숙지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식의 형태를 외우시면 왜냐면 우변에서 좌변을 알아내는 건 쉬운데 좌변에서 우변을 알아내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좀 외우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K는 1부터 10까지 지금 보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예요. 그래서 B-A분의 2K 플러스 1 빼기 2K-1분의 1 괄호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2K가 지워지면서 앞에 게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은 앞으로 뺄 거예요. 상수니까.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는 2분의 1 앞에 냅두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1 대입하면 1 빼기 3분의 1 나오고요. 더하기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나오고요. 3번만 더 대입할게요. 3 대입하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쭈루룩 10까지 대입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지워지고 얘도 어디서 어떻게 지워지는지 위치를 보시면 얘까지 지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남는 게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앞에 2분의 1 까먹으시면 안 돼요. 2분의 1 앞에 있고 1 빼기 21분의 1을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약분해서 계산하면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1분의 10이고요. 8번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입을 해서 푸는 건데 대입을 하기 전에 식을 한번 변형해 줘야 된다. 그 변형할 때 쓰인 게 부분분수 분해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형 나오시면 똑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풀게요.